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분명히 오늘 이야기했죠. 헌재 초토화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하면 재판관들이 대혼란이 될 거라고.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제목대로 딱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제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석방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첫 재판 앞두고 구속 취소 청구했죠. 유여해의 적반하장은 그냥 하는 뇌피셜이 아니고요.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아갈 일을 보여드린다는 거 맞죠? 네, 일단 속보 하나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듯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내게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가지 석방 방법. 자,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갈량한테는 비단 주머니가 3개 있지만 그 비단 주머니 얘기하지 마세요. 왜 또 그 얘기하세요?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속- 죄송합니다. 제 걸 털어놨네요. 구속 취소 오늘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예견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속 취소 청구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이 됐는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네. 또는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을 취소해달라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방법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보석이죠, 보석.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인가요? 두 번째는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네, 세 번째는 무슨 방법입니까? 세 번째가 구속의 취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바로 보석, 구속 집행정지, 3번째 구속 취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라는 방법을 지금 택하셨는데요. 7일 이내에 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구속 취소 7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건데 재판부는 어디입니까? 재판부는 형사 25부이죠. 자, 형사 25부 부장판사 지귀현 판사인데요. 지귀현 판사는 절대 화교가 아닙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맡은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 여기서 만약 7일 이내에 구속 취소가 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7일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규정에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판사들이 그 7일을 꼭 지키질 않아요. 그럼요. 보석 같은 경우도 보석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관행적으로 실무상 판사들이 그 7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질 않습니다. 그럼요. 더 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일 이내에 할 수도 있지만 7일 이내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조심스럽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미 2월 20일 날 네. 준비 절차가 이미 네. 정해졌지 않습니까? 준비 절차 일자가 2월 2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최소한 2월 20일 날 준비 절차에서 직접 재판장이 또는 판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고요. 정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재판부에 탄원서 같은 거 보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에 탄원서 쓸 수 있습니까? 탄원서가 제출이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건 번호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 번호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정준길이 탄원서를 냈다 그러면요 거기에 탄원인 정땡땡 탄원서 제출 이렇게 나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물으시는 궁금한 거에 답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어딘지는 이미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 25부라고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귀연 판사라고 합니다. 부장판사. 2025 고합 129번인가요? 아마 사건 번호가? 자, 사건 번호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우리 PD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그렇다면 정 변호사님, 네. 구속 취소 청구를 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단원서 쓸 수 있습니까? 탄원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고합 129번 맞네요.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피고인 윤석열 사건 번호 2025 고합 129 형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단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자유우파 보수우파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의 권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목 탄원서 적고요. 밑에 사건 번호 2025 고합 125 9 그다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김땡땡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우리 재판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취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실 수 있게 해주면 잠깐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 네. 지금부터 죄송하지만요. 하얀 종이에, 그러니까 워드를 쳐서요. 벽에 지금부터 우리가 정 변호사님이 쓰시는 걸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목 탄원서 하면 탄원서 이렇게 써서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안내해드리죠.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여러분이 시키시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할 수 있을까요, PD님? 오케이. 지금 네, 그럼 종이 그러면 이제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올라오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자, 정 변호사님 저거부터. 자, 어떻게 맨 쓸까요? 위에 탄원서 아니요 줄 빼고 그냥 탄원서 가운데로 탄원서 맨 가운데로 세 글자를 맨 가운데 중앙 옳지 그죠. 그다음 밑에 칸 바꿔서 그죠. 사건 번호 땡땡 아니요 그 점점 위아래로 점점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위아래로 점점 PD님 이거 그렇죠. 예 2025 고합 129 그 다음 칸 바꿔서 피고인 땡땡 윤석열 칸 바꿔서 탄원인 저로 할게요. 땡땡 정준길 그 다음 칸 바꿔서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탄핵 재판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치고 계세요? 네, 계속 치고 조금만 있습니다. 천천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시면서 탄핵 재판까지 받고 있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 후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칸바꿔서 이에 본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칸 바꿔서 날짜 적어 2025년 2월 4일. 그죠? 다시 칸 바꿔서 위 탄원인 정준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제 전체 한번 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이걸 캡처해서, 자, 이걸 캡처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잠깐만 이렇게만 깨끗하게 띄워놓겠습니다.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준길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아, 그렇죠. 예,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탄원인을 저기 정준길로 될 때 땡땡땡으로 바꾸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땡땡땡 위에 위에도. 탄원인도 땡땡땡. 네, 여러분 이걸 캡처하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맨 끝에 위 탄원인 땡땡땡 밑에 한 줄 더 적어 드릴게요. 위 탄 땡땡땡 칸 바꿔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형사 제25부 형사 제25부 귀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네.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시 화면 저희 얼굴 없이 하겠습니다. 이거 캡처하신 다음에 이 내용대로 하시고요. 탄원인은 본인 이름, 그리고 밑에 탄원인도 본인 이름, 그리고 1위로 이 내용대로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탄원서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탄원인 부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캡처할 수 있도록 저희 얼굴은 사라지고 화면 전체에 지금 이것만 띄워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경현님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부라고 적어주세요. 박경현님. 네, 형사중앙지법 형사 제25부. 네, 여러분 대통령 탄원서 맞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분 서울중앙지법. 네, 맨 밑줄이 안 보인다고요? 밑줄까지 지금 안 보이나? 다 보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형식을 탄원서, 사건 번호, 피고인, 탄원인, 그다음 쓰시고 싶은 얘기, 날짜, 이름, 그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기준 이렇게 적으면 잠깐만 저기 되고요. 지금 오타가 났나 봐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예. 불구속 추정이 아니고 예. 불구속 재판의 원칙, 저기 불구속 추정의 원칙이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지금 오타가 났네요. 여기 PD님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심초님 감사합니다. 재판. 예, 그렇죠. 불구속 재판의 원칙 감사합니다. 무심초님. 근데 가운데 쓰는 내용들은 조금씩 제가 바꿔도 대충 돼요. 방향을 잡아 드렸지만 저기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들께서 쓰고 싶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매우 잘못됐다. 아까 구속 취소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다. 또는 첫 번째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 그죠? 구속할 이유가 없어요. 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처음부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고, 범죄도 성립되지 않고, 불법적인 체포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속이 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네, 아무 종이에나 써도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됩니다. 우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귀중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에 본인 이름 적으신 뒤에 우편으로, 그리고 겉에 주소는 제일 밑에 적은 저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저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만큼, 손을 놔야 할 때만큼 좌절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탄원인 땡땡땡 옆에다가 그러니까 땡땡땡 몇 년 몇 월 며칠 그죠?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생년월일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한 칸 내려서 그 밑에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하나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겠죠. 그렇죠. 나 연락처. 본인 주소 연락처. 그렇죠. 네,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씩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원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라고 했는데요.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대통령이 바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제가 방송 제목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라고 했죠. 정면 돌파. 구속 취소를 선택하는 정면 돌파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옆에서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의 재판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10만 명만 탄원서를 개별적으로 써내면 막 연명해서 쓰는 거 말고요.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적어낸 탄원서가 10만 장이 되면 저는 정 변호사님 지금 질문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많은 편지가 들어가면 제대로 볼까요? 하는데 아니 법적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해서 2025 고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사건 검색을 하면 사건 진행 사항에 탄원인이 낸 탄원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보내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제 스타일이고요.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저는 1%의 가능성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중간에 적은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적어 드렸는데 저 내용을 저렇게 간단하게 베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저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탄원인의 마음을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억울하게 구속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저 탄원서를 쓸 수밖에 없지 정변호사님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얘기 좀 하고요. 네, 등기 우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가님이 우편번호 0659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주소까지 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글자로 써도 되고요. 편지로 써도 되고요. 내용을 더 넣어도 되고요.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 쓰셔도 되는데 저게 샘플입니다. 샘플. 아유, 정 변호사님. 방송 시작도 못했어요. 20분 내내 이거 하느라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걸 한 것 같아요. 좀 네.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마음으로 성원해야 하는 것도 큰일인데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도 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액션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집회에도 나가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정말 용기 내어 싸우시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가 너가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탄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만 장 들어가면은요 제가 보기엔 일주일 안에 재판부 뒤집어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는 탄원서가 한 100장 200장 정도 되면 재판부가 탄원서 좀 그만 내세요. 잠깐만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건 번호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합 2025 고합 129 네네. 고합 2025년 고함이 아니고요. 고합.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재판부가요. 놀라서 감동하고 기절할 만큼. 아니, 전 그래요. 리더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함께 하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방송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함께 하는 게 저는 제 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듯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묻는다 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빛이죠. 네. 근데 그 달 그림자를 잡거나 쫓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쫓아가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3명이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날 뭐 정치인은 뭐 체포하라고 했다,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전 부지에 이 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끌어내진 사람도 없고, 그죠? 또 아무도 체포된 사람이 없는데 지시를 했다, 받았다 이런 말은 마치 호수에 있는 발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듯이 지금 막막함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보 틀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확 늙으셨어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나요? 예, 좀 염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 살도 그래서 빠졌어요. 흰머리가 좀 더 평소보다 많이 좀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잠도 좀 아무래도 좀 잘 못 주무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우리에게 부모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엄마였듯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버지라고 요즘 애들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지금 저렇게 돼 있으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탄원서 한 통 쓰는 게 뭐가 힘듭니까?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많지만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탄원서 보내기. 누가? 내가. 누구랑? 우리가. 함께. 그럼 내가 보내고 너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쟤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장, 20장, 100장, 1000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한 통씩만 써도 2000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그럼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손으로 직접 써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직접 쓰고 어떤 사람은 타이핑해서 내고 다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대신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당신께서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란이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를 제대로 소명하실 수 있게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재판 과정에서 처절하게 제대로 자기 대응과 방어를 할 수 있게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탄원서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버지라고 불린다고 하는, 저는 되게 그 말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어쩌면요, 이제 나오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되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약속해 주실래요? 우리 윤버지를 위해서 우리 탄원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한 통. 등기로 해도 되지만 일반으로 해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윤버지를 위해서 탄원서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 주실 거죠? 자, 지금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오늘 뭐 우리 제목에도 있지만 이 아마 헌법재판관들 지금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정청래가 황당하고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얘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네. 여러분, 정청래가 헌재에 대한 공격은 국헌문란이고 내란죄래요. 아 근데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왜 빵 터졌냐면 정 변호사님, 네. 이게 왜 내란죄예요? 아니, 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근데 거예요. 정청래 얼굴이 왜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좀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오늘 그 3명의 증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 네. 히든 카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응? 세 사람이 다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150명이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국회에 나와서 그런 류의 증언을 한 거로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네. 바로 이 국회 소추단 정청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 말한 게 맞아요라고 다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딴소리를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죠? 보고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이진우 지금 사령관 나와서 오늘 증언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하는 소리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응?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 좀 내용이 다르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정청래가 얼굴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는 기쁜 거예요. 정청래가 얼굴이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급한가 봐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의기양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보고 내란죄래요. 내란죄. 아니 요즘은 입만 열면 내란죄래요. 내란죄.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교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속도 상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밥 잘 드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연구해 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일단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요 지금 구속 취소 청구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합시다. 바로 합시다. 여러분 탄원서예요. 근데 탄원서가 사람들은 그래요. 탄원서가 뭐 힘이 있겠어?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 여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론이 그러면 힘이 있어? 당연하죠. 왜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민입니다. 민심, 천심. 그거 아시죠? 뭐요? 요즘 판사들은요. 네. 변호사가 낸 의견서는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내는 탄원서 진술서, 그 다음에 가족이나 관계자들이 낸 탄원서 이런 거는요 다 읽어봐요. 자, 여러분 맞아요. 탄원서가 효과 있냐? 있습니다. 그럼 탄원서가 어떤 효과가 있냐? 민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4번 뉴스인데요. 네. 일단 지지율이 51%를 뚫었어요. 그렇네요. 뚫었어요. 여러분 지지율이 51%를 뚫었어요. 팬앤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탄핵 이후에 과반을 차지하는 지지율이 뚫고 있어요. 네네. 정 변호사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조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처음에 40% 최초로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론조사 나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뭐 편파 여론조사니 어쩌고 하면서 뭐 진상조사를 하네갖고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결국은 중앙선관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 질문사항에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로 40%를 찍은 이후에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요즘에 40% 안 되는 게 있나요? 자, 그런데 5번 뉴스예요.
국민의힘이 49.3%, 민주당이 37.1%.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여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6.2%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뭡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49.3에 민주당 37.1이니까 12.2%나 차이 나는 거죠. 오차 범위를 2배나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댓글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윤정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건 진짜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이야기여서 제가 이건 소개할게요. 탄원서 많이 쓰면 읽지 않아도 인원수가 많으면 구속 취소됩니다. 맞아요. 많이 내면요. 일단 우와,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는 주의할 게 있어요. 종이 한 장에 다 이름 써서 한 장 이렇게 통 내는 거 의미 생각보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에 수백 명 적어가지고 탁 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등기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누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기가 한 명 한 명.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하나에 이름 쭉 적어서 내는 거 말고 정성을 모으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정성.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억울하게 구속돼 있어서 재판장님께 꼭 좀 석방해서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탄원서를 여러분들께서 써내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1%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49.3%가 나오고 지금 여론조사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최소 40 플러스 알파, 이제는 한 4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탄핵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 그죠? 3분의 2 이상. 만약에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몇 프로예요? 66%지 않습니까? 66.6%. 그죠?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몇 프로예요? 75%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67% 이상, 75%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전 국민적인, 이런 국민이 사실상 동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40대 한 중반 정도 나오면 찬성하는 사람이 5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9번 뉴스입니다. 왜 홍준표 시장은 정권과 야합해서 국정 여론 조작하는 사이비 업체 퇴출시켜요?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계속해요. 이거는 뭐 지금 또 다른 그 명태균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기사를 계속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명태균과 관련돼서 네. 지금 뭐 이제 계속 지금 네, 민주당에서 9-1이에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이제 이 현재 탄핵과 계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다시 옛날에 명태균을 끌어내 가지고 옛날에 그 명태균의 핸드폰 통화 내역 또 뭐 여론조사 한 것의 문제점 자꾸 이런 거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부각시키다 보니까 지금 누가 자꾸 얘기가 끌려 나오냐면 홍준표랑 오세훈이가 자꾸 끌려 나오는 거예요. 10번 뉴스입니다. 네네. 10번 뉴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이게 의심이 털렸대요. 그러니까 해소됐대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황금폰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내용을 보면 보수 대권주자가 요동치게 할 거다.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명태균과 만나고 온 김소연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금폰에 대통령이나 영부인 관련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뭐가 있을 것처럼 계속 연기 피웠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좌파 언론에서 이거 지금 그 황금폰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개 나왔지만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자, 이거와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건재해서 재판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아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묻는다. 근데 황금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황금폰 의혹도 털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지금? 그렇죠. 이제 황금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황금폰 갖고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명태균 측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17번 기사인데요. 정의구현 사제단도 수거, 종교계도 체포하려 했나. 아니 뭘 맨날 이렇게 질문하는 듯이 기사가 나와요, 정 변호사님. 그거 좀 이상한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은 그분은 뭐 보니까는 꼭 뭐 저기 무당도 아니고 네. 뭐 좀 이상한 분 같은데 그분이 뭐 찾아다녔다는 오늘 뭐 무당도 오늘 그 국회 국정조사에 나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수첩에 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한테 너가 이거를 왜 썼니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을 보고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지 김용현 장관이 지시를 한 건지 지가 그냥 적은 건지 무슨 의도로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온갖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정의구현 사제단도 수거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히면 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계엄을 하면서 종교계에 있는 정의구현 사제단도 체포하려고 했나?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잠시요. 이제 욕할 준비 좀 하세요. 자, 입 좀 푸시고요. 욕할 준비하시고요. 3번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전한길 선생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다고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국자세요. 근데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론, 전한길, 전형적인 꼰대, 거짓 쌓고 있어. 정 변호사님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준석이가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하자. 네. 맞다 이러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한길 우리 저기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팩트의 문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토론거리냐. 토론거리가 아닌 걸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 이준석이가 좀 잘못된 거다. 근데 얘 뭘 라고 맨날 얘기하는 토론하재요? 그거는 세상에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게 하는 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팩트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토론이 필요하죠.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이고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선거 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선거가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속보 떴습니다. PD님 속보 좀 쳐주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의 전제가 되는 그 공직선거법 뭡니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공직선거법 제250조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법률에 해당하니까 그것을 제청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제청을 해달라는 거 신청하느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원에 있어요. 법원에. 재판부에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제청을 제청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겠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니까 헌법 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쵸? 시간을 한마디로 질질질질 끌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헌법재판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유죄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럼 판결 안 나옵니까? 제청 신청을 했으니까 신청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 그럼 되잖아요. 만약에 위헌 심판을 신청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면 그럼 중지. 재판 중지. 뭐예요? 그러면 판결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까지 무조건 중단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럼 예상대로 지금 꼼수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하면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 본인이 헌법 소원을 하면은 재판은 어떻게 돼요? 재판은 반드시 정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지를 요구하겠죠. 그럼 강하게. 정지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렇게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까? 방금 속보 뜬 거예요. 네. 제가 방금 방송하면서 계속 속보를 제가 확인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실시간에 있는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데 딱 보는데 이재명 역시 정 변호사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재명이 그 수를 쓸 것이다. 그 수를 쓸 것이다. 그래서 재판 판결을 갖다가 미룰 것이다. 역시 그대로네요, 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저들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상했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피디님, 제가 지금 카톡 보내드렸습니다. 방금 속보 또 떴습니다. 뭐 어이없는 속보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방금 뜬 걸 저희 피디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가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힘 쪽으로 기웃기웃 그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지난번에 홍매화 사건. 자, 보십시오. 속보예요. 네. 저 신재호가 한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 기사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속보예요. 왜 저게 속보까지 떴을까요? 23번 기사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연관성 있게 계속 다 나온다니까요. 예. 재밌죠? 25번 또 보여주세요. 오늘 기사가요. 다 이준석 저 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오늘 다 이준석 국민의힘 쪽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준석은 전부터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싶어 했다는 것은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얘기지만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홍매화 사건 터졌을 때, 코 파는 사진이요? 예,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들의 신당의 내부의 허은하 당대표와 이준석 등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 갈등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준석과 천하람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려고 한다. 그죠? 그리고 그걸 허은하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력이 생겼는데, 네. 그죠? 그 과정에서 허은하 측에서 공세를 취한 것이 토마토 뉴스 측에 정보를 제공해서 터진 것이 당시에 명태균 관련된 칠불사, 그죠? 칠불사 사건 의혹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부터 이준석은 본인이 계속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준석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업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칭 타칭해서 이준석이 이제 이 당으로 복당하는 문제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요 기사가 쫙 다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D님, 아까 제가 드린
카톡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사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속보라고 뜰 정도의 얘기인가요? 네. 정 변호사님 측에 속보까지 될 근데 얘기예요? 지금 친한계의 신지호가 한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준석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 가까워졌다. 뭔가 또 있는 거예요. 친한계 25번 그 우리 기사 보면 친한계 이준석 정치 혼자 못해 언더 73에 들어와서 함께하자 이러면서 러브콜. 예. 자, 친한계가 이준석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결국은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23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친한 네. 거예요. 그런데 네. 24번 자 보세요. 이준석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 복귀. 근데 24번 보실래요, 정 변호사님? 네네. 24번 보면요. 자 읽어주세요. 한동훈이 주말부터 움직일 것이다. 당내 조직은 여전하다. 김상욱이 누군 줄 아시죠? 맨 처음에 탄핵할 때 지가 들어갔다가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온갖 변명을 하더니 두 번째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지가 나서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21번 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자 21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김상욱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투톱이 윤을 영접. 왕당파인 줄. 21번인데요. 예. 국민의힘 투톱이 윤영재 왕당 이게 왜 나온 얘기죠? 그 얼마 전에 그 권성동과 그 어제. 비대위원장 어제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윤영접 왕당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대요. 아까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방송 제목이 국민의힘 투톱 윤영재 왕당파인 줄. 뭐로 바뀌었나요? 지금 이건가 봐요. 예? 이걸로 바뀌었대요. 아 그래요? 네, 이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저기. 아니죠. 이건 24번이고. 아니요. 저 보세요. 21번. 지도부 윤 접견의 왕패로 가는 중. 이게요. 두 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군요. 예, 이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 네. 너무 웃겼어요. 제목이 바뀌어서 우리 PD님 지금 급 당황했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김근식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요.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으로 보내버리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오나 봐요. 뭐 그런 자기네들이 그림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보다가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데려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 근데 사실 지금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 한동훈과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당을 만들고 이준석과 한동훈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을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번 뉴스 보시면요. 여기도 답이 있어요. 20번 뉴스. 정 변호사님 20번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경률이 그쵸? 당을 쪼갠 게 누군데 윤석열이 당을 뭉치라고 하느냐.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포기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정 변호사님 지금 속보 나온 거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인영,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거부. 재판으로 난 말 못한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인영도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언을 거부한 것인데 사실 저렇게 되면 이제 관건이 뭐냐면 자기 사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지금 방금 속보 나온 거 우리 PD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나온 이진우, 윤으로부터 체포 지시 없었대요. 정 변호사님. 예, 이건 체포 지시 없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체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체포가 아니라 끌어내는 것과 체포는 다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우리 그 국회 서초단 측에서 이제 막 말을 만들었죠.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한테는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한 거지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변명을 하고. 근데 있는 말이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뭐 왜냐면은 나는 체포하라는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해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요 계속 나오고 있는 저기 속반 보세요. 네네. 방첩사 운영 비상계엄 상황 질의를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네네. 자, 여인영이 아니라고 했네요. 저거 어떻습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 방첩사가 대북 작전을 기획했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막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 정보사령관 그 이 수첩에 이상한 얘기들을 막 있잖아요. 마치 북한에 포격을 해서 북한과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꾸미고 있는데 여인영 지금 사령관 말은 그러죠. 그거예요. 아 그런 거 아예 없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잠시 웃고 가는 뉴스 잠시 보겠습니다. 16번 뉴스입니다. 16번 뉴스.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스타벅스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내용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저거 지금 보면서 기사 제목을 또 바꿨네. 얘네들이 기사 제목을 제가 조사할 때에 비해서도 바꾸네요. 아무튼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에 울려 퍼진 탄핵 전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아까 볼 때 윤석열 아웃 이재명 꺼져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이 네. 자기의 닉네임을 적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윤석열 아웃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네. 이렇게 적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 꺼져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 기사에서 댓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자님 그렇게 적지 마세요. 제가 스타벅스 맨날 가 있어 보는데 다 이재명 욕만 있지 윤석열 대통령 거는 없었어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네. 그거 싹 뺀 거예요. 지금 제목에서. 네. 자, 아무튼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째명이로 적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해드린 뉴스입니다. 15번입니다. 윤석열 탄핵 배지단 마트 직원들 자르기 전까지 불매운동 이렇게 해서 좌표 찍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정 변호사님. 근데 좌표를 찍은 게 아니고 배지를 단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찌배지 달아서 잘못하고 막 그거를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스토킹이다 괴롭힘이다 이라고 네. 거꾸로 막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도 안 그리고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또 저기 민주노총이 나서갖고 이마트가 나섰다고 지금 아마 기사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이마트야 마트에 장 보러 가지 마 이런데요. 예. 그래서 마트 노조가 오히려 온라인 괴롭힘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유승민은 왜 맨날 튀어나오죠? 글쎄요, 권영세와 권성동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 간 것에 대해서 아까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접은 뭐예요? 누군가가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내가 서서 거기서 맞이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두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갔는데 그게 어떻게 영접이에요? 좀 말도 안 되고 사실 저는 두 분이 가면서 그 사적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서운해요. 네. 아니 두 사람이 왜 사적으로 가야 돼요?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으로서 권영세와 두 사람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분이 갔는데 유승민이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적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두 사람이 뭐 사적인 인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다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꼴 보기 싫은 유승민한테 빌미를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 재판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거 없이 오히려 재판에 헌재 재판관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재판 오늘 3명인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남았죠. 누구예요? 홍장원. 아, 핸드폰. 예, 국정원 네. 1차장. 네, 네. 예, 국정원 1차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처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한 최초의 사람이고, 네. 근데 그 사람 말의 어떤 신빙성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홍장원은 박지원과 매우 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 어떻게 보면은 세작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 3명의 증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저는 홍장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 홍장원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자, 정 변호사님 오늘 깔끔하게
이제 이 현재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보시면서 마무리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내일 저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탄원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시면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저희가 내일 다시 준비를 해와서, 오늘은 준비 없이 좀 급하게 했는데 내일 준비해와서 구속 취소 청구 탄원서 저희가 내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세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탄핵 재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증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 소추 측의 증인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 있어요. 그럼 쌍방이 서로 증인을 내세우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내세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3번에 걸친 재판에 등장하는 증인들은 다 소추단에 유리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불리한 증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첫날인데 현재 2명까지 했는데 아주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나와서 이 탄핵 재판을 받고, 특히 6일부터는 뭡니까? 오후 2시가 아니라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 목요일 날 탄핵 재판을 받으면 화요일, 목요일은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월요일, 수요일은 뭡니까? 하루 종일 다음 날 있어 탄핵 재판 준비해야 되잖아요. 형사재판을 준비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형사재판을 지금 2월 20일 날 준비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헌법재판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형사재판 진행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어도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하지 말고 석방해서,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 탄핵재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내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 내가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당연히 하시고 싶은 말씀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구속 취소 신청한 건 정말 잘한 것이고요. 자,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첫 번째, 성원해야죠. 두 번째는 성원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탄원서를 써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 초기에 탄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내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고 한 10만 명 정도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일 준비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이요, 모두가 다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셨고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방송하는 동안 다 쓰셨대요. 와,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런 순간에 제가 이럴 때 보람을 느끼고 이럴 때 내가 이 방송을 잘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 약속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제일 막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하셨습니다. 취소 청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이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딱 보는 순간 정 변호사님이랑 둘이서 탄원서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촛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길을 조금 더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여러분 이 길 따라오세요, 이거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위한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내일 탄원서를 이미 붙였다고요? 아니, 이분은 뭡니까?
내일은 아예 제목을 대놓고 단어서 쓰는 방법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5시 방송 와주실 거죠? 와주실 거면은 하트라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 5번째 윤석열 대통령 재판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요.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세요. PD님, 여기 보여주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5차 변론 헌재 초토화. 윤석열 대통령 정면 돌파. 재판관들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 정면 돌파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라.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내일 잘 쓰는 방법 가르쳐 주실 거죠? 자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했습니다. 아투 유여의 적반하장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행복과 행운과 사랑을 보냅니다. 왜? 내일 탄원서를 써야 되니까요. 날씨가 춥지만 오늘은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요. 편안한 밤 되세요.